지금부터 제26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26차 비상대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 천안 지역 등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당은 지난 19일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회동에서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 결정이 수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의 선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적극적인 수해 복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세 지역 외에도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피해의 경중은 피해 액수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에서 헤아려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치의 소란도 없이, 한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수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법 과정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면서 마치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서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 충돌로 현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개혁적 대안정당으로서 재정계획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까 자유한국당은 담배세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정량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이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를 합니다.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생산적 재정계획 논쟁이 아니라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세금 문제,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정교한 재정계획 프로그램이 앞서서 진행이 되고 그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증세는 정교한 프로그램도 없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저 계층 편가르기식 코드 증세와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당이 개혁적 대안정당 입장에서 재정 책임 원칙과 재정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책임한 증세, 무책임한 감세 모두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갈 방향은 좌클릭 또는 우클릭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증세를 하려면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개혁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재정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먼저 노력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로드맵을 만들어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대 패권 정당은 좌우 포퓰리즘으로 치닫지만 국민의당은 개혁적 중도길로 굳건히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빠른 시일 안에 재정개혁의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양대 패권 정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무책임한 세금 전쟁, 선거용 세금 정략을 멈추고 책임지는 재정개혁의 길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거 무겁네, 이거. 대통령이 무슨 커피잔 하나 든 것이 뭐 파격이고 뭐 소통을 제대로 한 것처럼 보였는데 앞으로 내가 계속 옮겨줄게요.
네. 항상 긴장 속에서 사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아주 잠시나마 좀 이렇게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0.1% 슈퍼리치에 대한 표적 증세, 그리고 담배세 인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의 이전 투구가 점입 과정입니다. 증세나 감세 문제는 서민 호주머니와 부자의 지갑뿐 아니라 나라 경제와 국가 경쟁력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두 당은 제발 양당 체제의 미몽과 사생결단식 이분법적 선악 대결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국정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재정구조개혁과 증세 TF 구성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의당은 새 정부의 개혁과제 실현과 마지막 수단으로서 증세가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진행돼야 할지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 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의 자율성 말살을 자행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입을 틀어막고 갖은 불이익을 주었던 부패한 공권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였던 나탄 샤란스키는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제도화되도록 문화예술 공정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장 호선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시는 박근혜 정부가 행했던 것과 같은 문화예술에 대한 자율성 말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당이 앞장서 나가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가받은 카카오뱅크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2시간 만에 18만 계좌 이상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지난 1년 동안에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수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단 하루의 성과이지만 카카오뱅크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낡고 보수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각과 기업의 혁신이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도 은산분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2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걱정스럽다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강론이 이런 발상의 전환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소득 주도 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가 지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하거나 혹은 저축으로 이어진다면 소득 주도 성장론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이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어서 총수요를 다시 위축시키는 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점가하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하나 더 지적하자면 소득이 주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래 먹거리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이마저도 불확정한 개념이고 우리의 산업 기반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경제정책 방향의 성장 동력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막연한 성장 전략으로는 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의 런칭 행사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민간의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가계소득의 증대는 국가, 기업, 가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국가 만능주의, 세금 주도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서 민간의 건전한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국가 안보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안보는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업은 망했다 일어나고 다시 흥했다 망하고 할 수 있지만 안보는 국가 안위를 결정하고 국가의 흥망을 한 번에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북 문제하고 각종 국방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는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최근에 적십자회담하고 남북 군사 회담 문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메아리 없는 위침이었습니다. 최근에 병복무 문제하고 봉급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포퓰리즘처럼 대선 때부터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100대 정책에 포함을 시켜서 병 18개월 복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해 간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뭐 폭조기관차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각종 정책을 그냥 보여주기식인지 정말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병 봉급 인상, 모병제 시행, 복무기간 단축 등 이른바 안보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입대 예정자와 가족들은 하루속히 단축된 복무기간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병을 연기하겠다는 입대 예정자들도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은 숙련병 부족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저출산으로 현역자원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복무기간 단축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30만 명의 현역 가용자원은 5년 후에 2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 매년 2만 3천여 명의 부족자원 발생이 확실시되고 있어 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차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 규모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단축 시행에 앞서 우리 군이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 군의 적정 병력 구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는 물론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에 영합하여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현안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추진하려는 복무기간 단축이 우리 안보 환경에서 우선 시행돼야 할 문제인지, 인구 감소 추이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 시행에 앞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고려해서 신중한 사전 준비 작업을 선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정부 중앙위원회관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금주 국회의원입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임시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보인 혼선과 책임 떠넘기기의 모습은 한수원 근로자들, 수많은 협력업체들,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추어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중단 결정을 하든 공고를 하든 전혀 신빙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문제 그리고 탈원전 문제를 국회의 장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신고리 오류코기의 공사 중단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